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랭 국가입니다. 국가마저 밈이 되는 시대라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알려져는 있어야 밈이라도 되겠죠, 그죠? 막말로 투르크메니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통가 이런 나라는 국가 관련 밈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알려진 걸로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박수를 쏴도 똥을 칠 것이다 라는 말 맞다나 어떤 방식으로든 유명한 나라들이 밈을 가지게 되는데 근현대사 기준으로 가장 크게 이름을 날린 나라를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이 나라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영국입니다. 사실 영국하면 척수반사로 튀어나오는 밈이 있죠. 대영 제국은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리 전으로 말이죠. 바로 영국 요리입니다만 이번 편에선 그거 말고 다른 밈을 한번 봅시다. 앞에서 말한 대영 제국이 뭡니까?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 걸쳐있던 영국의 식민 제국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었죠. 이 때문에 대영 제국의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기도 했고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국이었다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요, 영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략 전쟁을 감행한 나라라는 겁니다. 때문에 생긴 밈이 바로 혐성국이죠. 원래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새끼를 찍으면 대충 만든다. 역시나 이번 이야기도 세계 만악의 근원에서 출발한다 라는 짤방으로 대표되듯 역사에 남은 수많은 사건들을 까보면 뒷배에 영국이 떡하니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미리 방지턱을 깔고 가자면 대영 제국의 전성기인 근대는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이죠. 그때는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열강들이 누군가에겐 폐악질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또 역사에다 현재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니 더욱 요상하게 비춰지는 걸 테고요. 허나 커뮤니티에서는 당시 열강들의 인성 터진 행동들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 그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영국이야말로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 뒤에 개빠 터진 인성이 숨어 있었다 하여 혐성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불임 폐악질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아요. 영국의 침략 지도 한번 보세요. 와, 말이도 했네요. 내륙 쪽만 침략했네. 알박기 시도한 건가요? 뭔 소리예요? 이거 빨간색이 침략한 나라들이에요. 영국 참전용사에 꾸준히 감사 전하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 영국이 군사 벌인 나라 중에 감사할 만한 나라가 한국 말고 있기는 함. 듣고 보니 그렇네. 아프리카의 대호수가 말라버린 이유. 비극은 아프리카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900년대 중반에 시작됐다. 영국 또 너야?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영국을 방문할 때, 영국이 당신을 방문할 때, 전쟁! 결코 전쟁! 지구에서 가장 빠른 것 치타, 비행기, 빛의 속도, 천연 자원을 발견한 영국인들, 전쟁! 결코 전쟁! 외국에서도 이런 침략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또 영국 이외에도 많은 열강들의 폐악질이 거론됐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영원한 영국의 라이벌 프랑스의 폐악질도 만만치 않다며 영국을 찍었는데 틀렸다면 프랑스를 찍으면 된다 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서유럽은 제국주의의 악을 홀로 뒤집어 써준 다크나이트, 그 총통의 넋을 기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니까. 덕분에 영국은 혐성국 혹은 만악의 근원이란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덩달아 이 짤방도 흥하며 다른 분야의 만악의 근원을 이 자리에 넣어서 패러디하기도 합니다. 제 게임 쪽에도 이렇게 한 분 계시고요. 아무튼 해당 밈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농도가 다소 옅어져 역사가 아닌 쪽에서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영국이 만들어낸 요리를 소개합니다. 초콜릿을 끼얹은 가지. 뭔가 이상한 음식을 발견했다면 조리파이. 이 새끼를 찍으면 대충 만든다. 장어 젤리. 역시나 이번 음식도. 마지막으로 멘트 초코. 이 새끼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꽃. 자, 두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미국입니다. 거의 뭐 지구의 주인공급인 나라답게 밈도 많죠. 천주국도 있고 아니면 기름 침략국 밈도 있고 많은데 미국의 정말 독특한 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말이죠, 나라가 개 덥다는 겁니다. 에? 대구 발끝은 따라오? 아니 기상예보 보면 개 덥던데요? 무슨 69도, 73도, 76도 뭐 온 나라가 자수정 불가마라니까? 이건 또 뭐... 야, 너 문과지? 예, 농담이고요. 미국의 독특한 점은 얘네만 단위를 따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표시된 건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화씨 온도예요. 온도뿐만 아니라 길이, 무게 등 여러 곳에서 미국 단위계란 체계를 사용하는데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쓰는 게 국제 단위계거든요. 봐봐, 1km는 1000m이자 10만 cm이자 100만 ml고 1톤은 1000kg이자 100만 g이며 물은 섭씨 0도에서 얼고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딱 직관적이잖아. 근데 미국 단위계를 보면 1마일은 1760야드이자 5280피트이자 63,360인치고 1파운드는 16온즈고 물은 화씨 32도에서 얼고 화씨 212도에서 끓습니다. 진짜 개 지랄 났죠? 생각해보면 국제 단위계는 그 이름값에 맞게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체계예요. 모두가 약속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아니 세계가 약속했다는데 뭐 일개 국가가 어쩔 거야. 혼자만 안 쓰면 도태되는 거지 어딜 건방지게 흐름을 뭐?
아니 이게 딴 나라면 꼬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텐데 어떻게 딱 하나 안 따르는 나라가 하필이면 미국이냐고요. 때문에 미국을 놀려먹는 밈이 인터넷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야 미국아 밖에 개더워. 뭐? 지랄하래 누굴 표시들어 하나? 오늘의 기온은 41도이며 41도면 얼어 뒤지는 날씨구만. 덥게 뭐가 덥냐? 이 새끼 캐나다인 아니랄까봐 추위도 못 느끼네. 1마일이 몇 피트인지 외우려면 오랑 토마토를 외우면 돼. 5 to main O 즉 5280 피트인 거지. 1km가 몇 미터인지 외우려면 1000을 곱하면 돼. 지구의 다른 곳들은 다리 정할 때 술 처먹고 주사위 굴려서 정한 게 아니거든. 미국 단위기 때문에 우리도 불편한 구석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크기나 신체 사이즈는 뜬금없이 인치를 써서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불편한데 학문 특성상 맨날 미국 단위계로 변환시키고 있는 공대 쪽은 어떻겠어요. 미국 단위계 별명이 반미 제촉이랍니다. 실제로 단위가 통일이 안 된 탓에 헷갈려서 사고가 난 적도 있을 정도다 보니 인터넷에선 국제 단위계로 만들어진 것에는 이렇게 말짱한 것을 넣어두고 미국 단위계로 만들어진 것에는 뭔가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넣어두는 밈이 생겼죠. 그리고 이 단위들이 보면 피트는 발 사이즈, 인치는 손가락 마디 사이즈 등 어떤 것의 크기를 기준으로 단위를 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쪽 지역에 강아지 사이즈의 구멍이 생겨. 미국 이 새끼들 진짜 미터법 빼고 다 쓰네. 세계의 많은 나라들 미터법을 사용. 한편 미국에서 One standard banana. 이런 식의 밈도 퍼져나갔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계열밖에 미국만 이딴 단위법을 쓰는지? 미국 단위계는 야드 파운드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럼 야드 파운드법은 또 누가 제정했냐? 역시나 이번 이야기도 세계 만학의 근원에서 출발한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밈을 가진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자, 중국으로만 영상 한 편은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뽑은 게 하나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 중국의 유별난 점은 한두 개가 아니지만 가장 어메이징한 건 역시 이거죠. 인터넷 검열.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터넷 검열이 아예 없는 곳은 드문데 중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를 비롯 중국에선 막힌 플랫폼이 천지 빼깔이고요. 곰돌이푸도 검열된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또 2018년에 중국에서 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되며 시진핑의 무기한 집권을 위한 포석이 깔렸거든요. 이때 중국에서 반발하는 여론이 생기니까 여러 단어들을 금지시켰는데 왕위 위에 오르다, 자칭 황제, 권세 회복, 1984, 멋진 신세계, 동물농장, 뻔뻔하다, 평생 등 별의 별단어를 아야 내 방송도 이거보다 금지어 숫자 적어요. 이래가지고 말을 할 수나 있겠냐고. 이런 금지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N입니다. N은 임의의 자연수를 뜻하는 기호잖아요. 때문에 시진핑의 끝없는 임기 집권을 비꼬기 위해 쓰일 수 있다며 잠시 금지를 했었답니다. 트레이너 N이 싸움을 걸어왔다. 뭐? N? 또 2017년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가 사망하자 많은 중국인들이 촛불, 우는 이모지를 이용하며 그를 추모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선 얼마나 꼴받겠어. 때문에 추모를 막으려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 차단받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모지 자체를 못쓰게 막았는데요. 아, 이건 상남자 특이냐 하남자 특이냐.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번엔 RIP를 사용하며 추모를 이어갔는데 RIP까지 쳐막는 바람에 인터넷 언어 자바스크 RIPT도 검열되며 사이트들이 다 터져나갔다는 풍문이 있을 정도죠. 자, 보시다시피 중국과 중국인의 관계는 뭐랄까 조작 관련 키워드를 못쓰게 하려는 마제용과 이악 물고 조작으로 놀리려는 시청자들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조작을 막으니 주작, 주작을 막으니 불사조, 불사조를 막으니 피닉스, 피닉스를 막으니 현무, 현무를 막으니 전현무, 전현무를 막으니 남자의 자격을 막는 것과 같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란 거죠. 때문에 중국 내에서 생겨난 밈 중에 이런 검열을 우회하려는 밈이 많아요. 천안문 육사항쟁이 6월 4일이 금지어인 탓에 만들어진 5월 35일이 있고요. 자유라는 말도 금지어가 되어 윗횡만 똑 떼어낸 무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중국 욕과 발음반 같은 단어로 만들어진 가짜 동요가 하나 있거든요. 중국의 검열을 비꼬는 풍자 노래인데 이게 2009년 당시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될 만큼 큰 이슈였습니다. 때문에 이 영상에 나오는 알파카가 검열에 대한 비판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 최근 중국에서 벌어졌던 제로 코로나 시위 당시 이 알파카를 끌고 나온 용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알파카를 끌고 나와? 무슨 의미로 끌고 나왔지? 그냥 산책 중님 어쩔 알파카. 알파노? 제가 사이버 망령으로 살면서 여러 번 본 건데 원래 막는 자와 뚫는 자가 붙으면 뚫는 자가 별의 별 기상천외한 방식을 다 써서 보통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검열해라 좀. 아무튼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가 중국의 정면으로 들이받은 밴드인 차이나 사건, 그리고 2019년 레딧에서 벌어진 사이버 항쟁 사건도 있지만 분량상 패스할게요. 이 사건들로만 한 파트는 채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뽑은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봐주시면
네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국제정서상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나라겠죠. 그쪽 밈을 빼면 최근 핫했던 모스크바 밈도 있고 소비에트 밈도 있긴 하지만 요건 넘길게요. 왜냐면 그쪽 밈으로 뽑은 영상이 하나 있어. 러시아 하면 또 유서 깊은 밈이 하나 있죠. 바로 러시아식 도치법. 러시아에서는 피카츄가 당신을 잡습니다 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는 식의 도치법입니다. 러시아어가 어떤 상황에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 동사 주어의 순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농담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밈의 유래를 타고 올라가 보면 1938년까지 도달합니다. 리비툼이라는 뮤지컬에 소비에트 러시아에선 배달원이 당신에게 팁을 줍니다 라는 대사가 있었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이 밈이 미국에 80년대에 다시 유행하게 되는데 그때 퍼진 이유가 뭐냐면 광고에서 이 밈을 이용해 미친 펀치라인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In America, there's plenty of light beer and you can always find a party. In Russia, party always finds you. 펀치라인 지린다니까? 이게 또 대충 주어랑 목적어만 슬쩍 바꾸면 되는 드립이다 보니 진짜 말이 양산됐어요. 러시아에선 당신이 곰을 공격합니다. 러시아에선 원리가 당신을 찾아냅니다. 러시아에선 대통령이 당신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어난 일에도 이 밈을 갖다 붙이는데 불이 집에 의해 파괴당하는. 뭐야, 흔한 러시아 집이잖아? 러시아의 운서구 낙하. 러시아에선 우주가 당신을 여행합니다. 러시아 국민 25% 여전히 태양이 지구 주위 돈답니다. 러시아에선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요렇게 말이죠. 그리고 근본의 근 밈인 만큼 러시아 대신 다른 나라에 맞게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첫 파트에서 소개한 이것도 사실 러시아식 도치법의 연장선이죠. 대영제국에선 제국이 당신을 방문합니다. 이게 아니면 자본주의 미국에선 은행이 당신을 텁니다. 같은 것도 있고요.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하나 있네. 대한민국에선 시민이 경찰관을 검거합니다. 또 보죠.